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웹을 통해서 저희 산학협력 세션 지방분권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하실 분하고 그다음에 토론자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를 발표하실 김입의 전국 시장 군수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가 없어서 좀. 네. 두 번째 발표자는 김영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 토론자는 네 분인데요. 먼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님, 네. 그다음에 박성준 용인시정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네. 그리고 성동구에서는 고현호 보좌관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지금 정문을 통과해서 곧 오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낯설은 것들이 일상이 돼가고 있고 굉장히 공식적인 만남들이 굉장히 정말 더 과거에 비해 사무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에 약간 쫓겨서 먼저 발표를 20분씩 듣고 그리고 토론을 7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입입니다. 이번 사회복지 공동학술대 산학협력 세션으로요, 저희 협의회에서 복지분권과 관련된 세션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기관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협의회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모임인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국 기초정부의 어떤 입장을 어떻게 모아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서 사회복지 전문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저희 협의회 내에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복지분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과제들을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 복지분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기존의 복지분권의 정책 흐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3장이 본론으로 저희들 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복지대타협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구성했고요. 바로 서론입니다. 최근 다양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한 요구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해소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복지분권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특히나 지방자치, 지방분권,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이제 같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저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복지대타협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복지분권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복지 영역에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의 합리적인 복지 역할 분담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서 광역과 중앙에서 합의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합의라는 얘기는 향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분권의 흐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분권은 복지 영역의 분권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분권화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하부 조직이나 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내용은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복지사무, 복지재정 그리고 복지행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을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지사무 영역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서 실행이 되어 왔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노무현 정부 때 새롭게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실행이 되었는데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분권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복지 재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복지 사무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복지가 재정분권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2005년도의 경우에 지방이행 이후에 오히려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재정분권보다는 오히려 재정집권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세 번째, 복지행정 분야에서는 행정분권은 기본적으로 복지사무에서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정부의 광역과 기초 간의 분권적인 사무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과 인력의 분권 구축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앞에서 언급한 복지사무나 복지재정이 원만하게 실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적 측면도 그에 따라 영향을 굉장히 받으면서 아주 경직된 기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복지행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복지 업무가 팽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책임성 있는 구조, 정부 간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도적 측면이 미흡했다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진행된 복지분권의 어떤 경향, 추세는 한마디로 기존의 지방이양 방식 또는 복지분권의 방식은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좀 더 구조적으로 혁파할 만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제들을 사실 지난 기간 동안 계속 얘기를 안 해온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 게 없다. 그리고 복지에 대한 욕구는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분권 정책과 관련돼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방분권 전략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2018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6대 추진 전략과 33개 과제가 제시되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주권 또는 획기적인 지방이양, 재정분권 또는 정부 간 협력 강화 그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있고 사실 저희들이 자치분권 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자들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재부분과 관련해서 기능 중심 포괄 이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조금 하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법정 수임 사무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사무 배분을 조금 합리화하자 이런 의견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정분권은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것을 2022년도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단계는 완료가 된 상태고 2단계는 지금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지방교부세 기능을 강화하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기초정부 같은 경우에는 복지 예산의 한 90% 이상이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향후에 어떤 복지와 관련된 분권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돼서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와 같이 지방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정부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권을 하면서 권한을 중앙에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내렸을 때 지방이 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율성 못지않게 체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과 체계를 만들거나 또는 책임을 지는 구조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장은 이제 본격적인 본론인데요.
저희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이 이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 복지분권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실행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이제 복지 대타협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지방정부 간 복지 관련 현금성 경쟁에서 우려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현금성 경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면서 복지계에서 상당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이 방향성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복지분권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구나. 그래서 복지분권을 좀 중점적으로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강력과 기초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 그리고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대한 재정립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총 전국이 226개 자치단체 중에 217개 지역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분권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저희 특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2019년 7월 달에 발족이 되어서 약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요. 복지대 타협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제안문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요. 또한 이 내용을 중앙정부의 이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협상의 대상자인 광역정부와는 일정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사실 중앙과 이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합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지대 타협 논의는 기본적으로 현재인 역할 분담 구조에서는 사실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특히나 복지재정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존의 중앙과 지방의 관점, 이 이분화된 양자 간의 관계로만 파악을 했는데 사실 지방 단위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까지 논의가 되지 않던 것들을 이제 중앙과 광역과 기초 관계로 명확하게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또 강하게 얘기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존에 기초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정부에서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를 볼 때 사실상 실질적인 복지의 역할을 집행하는 역할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초정부의 역할이 훨씬 큰데 그것들을 논의되지 않던 것들을 이제 분권 관점에서 명확하게 기초정부의 복지 역할과 기능을 부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논의의 의의로는 기초정부가 기존에 사실 다양한 행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종합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사실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226개 기초정부가 복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뤄야 되겠다는 자발적인 문제의식, 그리고 어떻게 기초정부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데 이것이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대 타협의 제안 내용은 크게 3개 영역의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영역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광역과 기초, 그리고 기초정부의 역할 분담의 영역이고 주요 문제는 여기 제시된 것 같이 사무와 재정,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과제를 제안해 둔 상황입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사무 배분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재정을 조정하기 전에 사무를 먼저 제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중앙 단위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해 둔 상태입니다. 사실 기존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역할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제안해 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역할을 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마 현실적이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한데 사실 뭐 국고보조 사업의 문제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적 보편적 급여와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가 담당을 하고 그외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지역 특성 또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지방이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을 개편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안해 둔 행입니다. 두 번째 행령이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 분담도 마찬가지로 복지 사무에 대해서 지금 광역과 기초가 하고 있는 일들에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초가 해야 될 것을 광역이 하거나 광역이 해야 될 것을 기초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을 제안해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광역 단위의 위원회를 둘지 또는 중앙 단위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 분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광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기초에서 분담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과 기초의 역할 불분명 관련해서 광역정부의 복지행정 기능이 기존에 조금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광역정부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지금까지 소화해 왔었는데요. 사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복지 기준서 사업들을 수행하고 특히나 광역의 복지재단 같은 것들도 이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불안정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정부 입장에서는 기초정부가 기존에 복지사회성에 굉장히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복지자치권과 관련된 것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고 기초정부가 책임성을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 주민들에 대한 주민의 어떤 복지 기본권, 복지 주권에 대한 것들을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권한을 받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성과 중심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둔 상황이고 마지막이 사실 기초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금성 복지가 상당히 좀 남발되고 있다는 일부의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금성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영역도 마찬가지 그런 경향성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기초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광역 단위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이를테면 출산과 관련된 것 또는 보육과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나 뭐 교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보훈과 관련된 수당들이 지역 간에 워낙 격차와 다양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금 조정을 하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보충적인 급여도 일정 정도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논의에서 저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둔 상황입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파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지분권이 요청되며 정부 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복지분권을 위해서 복지 타입 제안을 9개를 제안을 했고요. 이런 제안은 사실 저희 협의회가 독창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련 선행 연구들이 제시했던 것들을 사실상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체제가 계속 유지되느냐. 이건 사실 논리적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문제를 조금 더 해소하지 못한 것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의지 부족 그리고 중앙정부의 저항, 기재부, 행안부, 복지부의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지방에 만약 이런 권한을 주면 지금도 지방정부가 잘 못하는데 또 할 수 있겠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다른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복지분권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관련 제도적 개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는 입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회의 어떤 입법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다양한 법률 제정안도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적극적인 관심을 조금 더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분권을 다루기 위해서는 복지재정과 복지법제, 자치분권에 대한 전문가와 실무자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실 실무적 일을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행정이나 또는 경제학 전공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복지적 가치와 어떤 방향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재정적인 조율 상황에서 경제학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원래 의도한 것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조금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복지 공무원들 그리고 시설과 종사자들도 단순히 이제 사회복지 활동에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언저리에 있는 다양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협의체도 이와 관련해서 좀 기능이 좀 강화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담고 시민들이 주도해서 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협의회는 복지대타의 활동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혜회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분권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제안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의 김영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 사회복지학과의 김형룡입니다. 이 연구는 방금 발표를 해주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구 용역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받는다면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떤 돈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해서 저와 남기철, 김승현, 박세경, 이재원 교수님이 함께한 연구이고요. 그 중에서 주로 연구 책임자인 제가 작성했던 부분을 일부 발췌해서 이 발표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짧은 지금부터 19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문제 제기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지금 돈으로 치면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사회보험을 빼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는데 공공부조보다 사회서비스가 훨씬 더 지방자치단체 전체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한 36조 원 그리고 지금으로는 거의 40조 원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서비스가 이렇게 복지 부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학자들도 그게 개념이 불분명한데 심지어 그거를 집행하는 시군구 읍면동으로 가면 사회서비스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관심 사업이 아닙니다. 관심 사업이 아니고 또 그러면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사회 서비스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누가 하는 사무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복지를 증진하고 복지국가의 주요 이제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회 서비스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권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있는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관심 사무도 아니게 됐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 복지 사무 전반에 있어서 사실상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시군구 그리고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시군구 차원에서는 사실은 본인의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의 사업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교통, 뭐 교육, 뭐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국토 개발 이런 데 가면 시군구의 자치 사업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50%가 안 됩니다. 자치사무가 다 국고보조 사업이죠. 그래서 국고보조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외층으로 돈만 대거나 인력 어디 자그마한 인력으로 그 빨리 실적 챙겨주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주민 복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의 관심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는 거가 현실이지 않는가. 그러면 사실 우리의 목적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어떻게 됐든 사회권 수호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이제 큰 목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이나 이 정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민 이 헌법적 가치 다른 말로 해서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보장기관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주민들의 권리를 어떻게 신장시킬 수 있는 사무를 할 것인가, 그것이 공공사무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얼마나 같이 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대의를 만들 것인가, 자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지와 자치를 사실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복지 측면에서는 사실 자치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듯이요. 근데 이제 이걸 복지와 자치를 묶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분권인데요. 분권은 기본적으로 누가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국가 그리고 광역이 실제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뭐 행정학적으로 어떤 사무는 누가 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 정말 잘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각자 잘 하고 싶은 거를 중심으로 사실 협의 조정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하에서 현재의 과제들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한 게 이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시간이 여없이 갈 것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현황은 넘어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실 수요 공급 문제입니다. 뭐냐면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정부에 원하는 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내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이 있으면 좋겠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금성 복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현금이나 소득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지 차원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돌보는 일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큰 문제이고요. 지금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 엄청 심각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래 돌봐야 되는데 국가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은 돌봐야 되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돌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만큼은 이 늘어나는 주민들의 돌봄 서비스 역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게끔 하는 거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직접적인 지원 업무를 사회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걸 하고 있는 민간기관이 좀 있을 뿐이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공급을 전체 총괄 기획 관리하고 있지 못하고 정책 관리, 이용자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사무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무를 개설할 건지 신설할 건지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고보조 사업을 정비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자체 자체의 혁신 동력 형태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이제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여태까지 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잘 접근을 못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가장 갈등이 되었던, 정부 간 갈등이 되었던 양상들은 사실 국가사무를 집행을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신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뭔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유사종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상향식이 아니라 하방식으로 사실 모든 사무를 조정하려고 했었던 그런 직권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자체 단체의 불경합이나 보충성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국가 사무인데 단체한테 맡기는 단체 위임 사무도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 장에게 그냥 집행만 위임한 그런 기관 위임 사무들이 사실상 많았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 그리고 지방분권법에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들을 준용을 해야 되고요. 국고보전법이라든지 개별 법령에 있는 사실 기관 이임 사무들을 폐지해야 되는 그런 법령 정비들이 단지 필요합니다. 이것과 함께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누구한테 사회 서비스를 줄 것이냐, 그리고 뭘 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집행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돈은 내 재원 안에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모든 것에 어느 정도 동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할 수 있는 재량이 주어졌을 때 사실 분권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바는 이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입니다. 지금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2단계 자치분권 추진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인은 국가가 할 테니 아동은 지방정부가 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노인은 국가가 하고 아동은 이렇게 대상별로 나누게 되면 사실 그 개별적으로 있는 사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재량도 다시 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있는 사무들에 대해서 재량 분석을 좀 할, 법적 분석과 재량 분석을 함께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급자 선정의 재량이 있는지, 급여 결정의 재량이 있는지, 전달체계 구성의 재량이 있는지, 재정의 유연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전국적 보편적 기준을 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가 얼마만큼 지금 돈을 대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이 현재 재원 하에서 사용이 될 수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면요, 지금 표 7-1이라고 제시를 한 빅딜 제시안은 이렇게 이 연구에서는 도출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적어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 뭐 마찬가지고요. 가정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사무로 전환을 하고, 국가사무를 전환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매칭 없고 전액 당연히 국가사무니까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뭐 현재까지의 기관 이임사무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거는 법정 수임사무로 개별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유인즉슨 사실 이 왼쪽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국비가 이미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거 다 어디에 사는지 기초연금 차별화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정하는 것도 사실상은 지금 지방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득 파악을 하고 있는 중앙 차원에서 정해지고 있는 거고요. 뭐 생계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아동수당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공급자 관리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매력 보전과 같은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도 전국적인 보편적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것도 개입을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용자를 선별하거나 뭐 차등을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만 있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뭐 인증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국가 사무를 전환을 하면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7개만 국가가 전액을 담당하는 국가 사무가 되면 이게 한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조 원.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돌봐야 되죠. 국민을, 주민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돌보라면 돌봐야 되는 대상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이들이죠. 대표적으로 아동이 아동을 돌볼 수 없고요. 노인을 지금 가족들이 돌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군구의 행정체계로 가면 각 노인과 장애인과 그리고 아동 가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무들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기능 이양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 제시된 몇 가지 사업들만 해도 이게 한 7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사업들 관련된 포괄적 이양으로 제시를 한다면 여기도 한 10조 정도가 되죠. 어차피 기초랑 이 지방자치단체랑 국가가 빅딜을 한다면 노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들로부터 표가 나오는 정치적인 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돌보는 업무는 빅딜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담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지방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무를 분담해서 결코 이행이 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겠죠. 사실 더 큰 쟁점은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들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는 이제 재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인력이겠죠. 법적 개선 사항도 필요하지만 재정과 인력 차원에서 그리고 전달 체계 차원에서 어떻게 선결해야 되는 과제들을 만들지 않으면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사회 서비스 수요하다가 재정적인 부담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또한 이 전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인력에서 지금도 복지공무원들이 죽어나가는 깔때기 현상으로 죽어나가는 형국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 조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재정 분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재정 분권이라고 얘기하면 아까 빅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사무는 기본적으로 전액 경비 보상을 해야 되고요. 이 전액 경비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실질적으로 수급자한테 5분 남았습니다. 수급자한테 집행되는 경비뿐만 아니라 여기 행정적으로 관리 업무에까지 들어가는 모든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법정 수임으로 해서 당연히 국가 사무화 하는데 그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인력이나 이런 거는 법정 수임까지 준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정 준칙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재정 추계에 따라서 그 비용을 어떻게끔 지방 정부가 받을 수 있는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자주세원 같은 것들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반 조성 후 점진적 이양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개별적으로 실적을 다 위에다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 따로 파편화 분재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정을 통합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기능을 이양을 위한 재정을 통합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요. 광역 기초감 보충성 원칙, 즉 광역의 주된 역할은 개별적인 사업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은 우리 서울복지기준선, 뭐 부산복지기준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의 동등한 사회서비스 수급권을 지킬 수 있도록 광역이 편차들, 격차들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에 집중을 하면서 지원 업무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돌본다라고 할 때 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 지자체 사업,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자기 재량화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체계, 통합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전달체계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달체계 이 개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민은 개별적인 사업들을 개별적인 사업들을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지역 주민이 뚫고 헤쳐나가서 수급을 받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시켜야 된다. 지역 주민은 모든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이의 제기 뭐 이런 것까지를 모두 다 기초 지자체로 향하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게이트웨이 컨트롤 타워, 무엇보다도 커미셔닝이라고 해서 총괄 기획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해서 줄 수 있는 재량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 복잡한 전달 체계의 각가지 급여들은 다 이걸 통합시키는 책임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이행 과제들을 만들면요. 아까 김인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회 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 3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르려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고보조 사업 정비를 할 때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그리고 광역과 지방의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이 일어나야지 지금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는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어야 사실상의 서로의 협상과 계약에 따른 사실 사무가 정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커미셔닝 기능, 총괄 조정 기능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커미셔닝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로 풀어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한 통합사례관리 체계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재량의 확보인데요. 무엇보다도 가용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방세가 좋고 지방 뭐 우리가 말하는 재정 조정제도 이것이 더 좋고 이런 거 논의들은 많이 있는데요. 더 많은 사실 무엇이 더 현실에 적합하냐면 인센티브를 주려면 당연히 재정 조정제도도 필요하지만 지방세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성격의 하나의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보조 사업 같은 경우 지금도 보조 사업 같은 것들을 거의 폐지하자고 하는데 이거를 이양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여러 준칙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가 들어가는 거는 국고 사업의 준칙 제도. 현에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국고 보조금 제도가 있다면 현재까지 이양되기 전까지는 그건 국고 보조금 준칙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타이머가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기초복지 사업에 대한 이전 재정제도, 특히나 광역과 같은 경우에서는 기초복지 사업에 대한 이전 재정제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요. 전담 조직과 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루려면 기준 인건비 제도가 재검토돼야 되겠죠. 기준 인건비 제도가 재검토되려고 하려면 현재의 기준 인건비 산정을 위한 지표들을 다 개선해서 서비스 수급자 수가 얼마만큼 되니 그거에 맞춰서 인력을 각과에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인건비 산정을 위한 지표들을 다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이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시군구에 한 40명, 읍면동에 한 4명 이 정도 더 충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것들은 각각 서비스 영역에 맞춰서 그 정도의 우선적인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간 관계 조정에서 행정 방식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기초가 서비스 제공한다. 광역은 지원한다. 중앙은 성과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좀 이행 과제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분권과 관련해서 각자가 하고 싶은 것, 각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자 이런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면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참사 선생님부터 민효상, 그다음에 고현호 선생님, 박성준 선생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는데요.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7분. 네. 그럼 남참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 남찬섭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두 분 발표에 대해서 크게 의견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05년 우리가 알듯이 또 발표에서도 지적했듯이 2005년에 복지 서비스 지방 이양 후에 사실상 분권화보다는 중앙화가 더 많이 강화됐고 그래서 지방의 복지 지출이 늘어났지만 이게 이제 주로 국고 보조 사업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응 지출 부담으로 늘어난 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경직성이 강화되고
또 자체 사업 비중은 점점 줄어서 지금은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발표에서도 뭐 얘기했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중앙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 그다음에 사무 분담 구조 이거 가지고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또 사무 재량 이 보장되기 어렵다. 그래서 지방자치임이 확보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이제 두 발표자 분들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김유희 박사님 발표 중에 기존의 중앙 지방이라는 2층 체계 중심 접근보다는 중앙 광역 기초라는 3층 체계 접근을 말씀에 필요하다고 제안하셔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 내용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보편적 현금 급여를 국가 사무로 하자. 또 국고 보조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또 기초자치체로 하여금 사회 서비스의 총괄 조정 기능을 다 갖도록 강화하자. 또 기초지자체의 사회 서비스 권한 강화를 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복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도를 증가시키자. 뭐 이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런 방안 세부 방안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뭐 그렇지만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뭐 또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 김영균 교수님 발표 중에 복지사무 포괄적 이양을 위해서 노인 돌봄 통합 재정 방안을 예시로 이제 드셨어요. 발표 중에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지만 미리 나눠주신 그 글에 보면 그 방안들이 이제 그림도 있고 쭉 있는데요. 저는 요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현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그다음에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절되어 있는 노인 돌봄 전달 체계 또 뭐 재정 체계도 함께 포함해서요. 요거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요거는 좀 더 발전시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가 사무화하는 현금급에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이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과 함께 국가 사무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이게 뭐 현금 바우처 지원이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방 이양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다소 부수적인 걸로 김영균 교수님 발표 중에 공공의 커미셔닝 기초자치단체 복지 포괄 이양 관련해서요. 공공의 커미셔닝 역할 이야기하면서 이런 권한을 위해서 그동안 사회복지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복지사무소 등의 이제 시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들은 이제 지방자치와 연관돼서 나온 대안이라기보다는 공공 전달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하위 조직으로 거론된 거라서 조금 맥락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약간 뭐 예는 들 수 있겠지만 스스로는 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 두 가지 조금 걸리는 것이 좀 현금성 복지제도 이게 이제 그 지금 복지 대타협이 처음 출발할 때도 현금성 복지 뭐 자제하자 이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성동구 청장님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여전히 그 제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금성 복지제도 신설 운영할 때 가이드라인하고 이게 이제 뭐 중앙정부가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 간에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좀 지방자치 측면에서 봐도 지금 분권을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아무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도 이거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좀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복지 확대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지 대타협 슬로건을 이제 내고 계시고
이거 이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계속 쓰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 슬로건이 적절한가 조금 의문이 되긴 합니다. 복지와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타협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복지 대타협이라고 쓰고 이것이 이제 어떤 사회 전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경우에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복지 관련 이해 당사자인가 조금 물론 이제 지방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는 가지만 조금 약간 좀 그 실제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이 슬로건이 조금 안 맞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플랫폼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노동의 어떤 성격 변화, 그다음에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인구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한국의 재정 당국은 굉장히 재정 권위주의적이고 재정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주는 걸로 나타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런 그 재정 결정론, 재정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책에 대응해서 지방 이런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복지를 확대하는 어떤 전략을 내고 우리 사회가 뭔가 이런 그 미래 변화에 대응해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전략을 내는 어떤 그런 거 관련해서 복지 대타협이 얘기가 돼야 될 텐데, 물론 분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좀 이게 내용과 형식이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시간이 있으면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효상 그 연구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민효상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오늘 발표 두 개를 들으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복지 분권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을 하셨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도 그리고 나머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의 의견 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국민체저선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전액 국가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들으니까 이 국민체저선과 관련된 국고보조 사업의 범위도 이전이랑은 조금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영유아 보육 같은 경우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양성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국가가 이제 지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 지방자치법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불러야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앞에 발표하신 두 분도 중앙, 광역,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정부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고 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것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종속된 것인가? 만약에 자율성이 보장된 개체라면 자율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현재 그럼 지방자치 제도라는 것이 지방의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이 관련된 분권과 관련된 연구를 복지재정 분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도입된 처음 만들어진 1949년의 상황과 그때의 인식 수준이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단체라는 표현이 법적으로 뭐 틀린 표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중앙정부라고 부르는데 굳이 지방은 단체라고 부를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지방자치법 1조에서 좀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권이라는 건 결국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정부 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현재 복지에 관련된 것은 지방 정부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제 뭐 김 교수님 발표에서도 지방의 자율성이 있는 거에 그 체크가 돼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그 사업들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정부에서 중앙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광역이나 기초 정부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특히 기초의 담당 공무원들은요. 결국 이러니까 일부에서는 그 지방 정부의 복지는 중앙 정부의 사무소 수준이다. 사무소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 뭐 제 생각들을 뭐 짧지만 제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 사업과 복지 사무는 구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2005년에 지방이양 사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실제는 사업이 간 거고요. 사업이 가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덩어리 예산들이 다 옮겨간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뭐 생계급여, 조사 업무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담당을 합니다. 기초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업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에서 이런 조사까지 다 담당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거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갖고 가되 기관에 위임을 했던 그 기초나 광역에 위임을 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은 전부 다 보상을 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국가가 갖고 가는 이런 형태로 사업과 사무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고 사무에 대한 것은 여전히 그대로 그 기초에 또는 광역에 남겨둔 채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 이런 방법들이 좀 타당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보면 중앙과 광역과 기초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중앙 정부는 일단 광역과 기초에서 전혀 하지 못하는 국가사회보험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생활보장과 뭐 취약계층 일자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역 정부에서는 보충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뭐 서울형,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이든 경기도형 긴급복지든 이런 사업들을 하죠. 그리고 일자리 사업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광역 브랜드화, 이렇게 광역에서 하는 브랜드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현금성 지원들을 합니다. 그럼 기초에서는 또 광역에서 하는 사업에 보충적으로 종사자들의 현금성 지원에 또 보충된 사업 진행하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현금성 지역 맞춤형 현금성 수당이나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과 광역이 중첩된 부분이 있고요. 광역과 기초가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계속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굳이 이것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냥 본 사업을 원래 하던 데서 더 확대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앙과 광역과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것이 특정 지역의 특정 광역 정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가? 그건 아닐 수 있죠.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건 결국은 진짜 기초적인 생활이니까요. 굳이 그거를 다시 추가적으로 돈 많은 재정력이 높은 광역정부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분권의 두 번째 기본이 보충성의 원리를 과감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광역기초 간의 논의가 뭐 논의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하는 측면인데 광역 정부는 중앙 정부에 대고 뭐 얘기를 합니다. 더 달라고. 근데 기초 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앙 정부가 하는 행태 그대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앙 광역 기초의 보조율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할 때 단계적으로보다는 원샷에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기초 정부의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지적들을 합니다. 이양하면 진짜 할 수 있어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시는데요. 해보고 안 되는 거랑 안 해보고 못하는 거랑은 다른 거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그러나 기획 역량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현금성 수당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정부의 복지공무원 기획 역량 제고는 필수적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짧은 시간 뭐 좀 드릴 말씀은 많지만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고현호 보좌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7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이 자리에 그 성동구청장님이 오셔서 토론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게 됐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발제 두 분 해주신 거는 사실은 저희 성동구청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기초지방정부들이
과제로 삼았던 것들을 이제 첫 번째로 해주신 거고, 그리고 사회 서비스 관련해서 이제 김영훈 교수님께서 일종의 이제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신 건데요. 사실 그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복지 영역에서도 그 저희 사회에서 좀 많은 그 복지 담론이 변화했던 시기가 2011년 아마 그 무상급식 논쟁을 하면서 사실은 저는 많이 좀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있었다는 건 단순히 이제 학계나 뭐 전문가 그룹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 국가의 역할, 복지 국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던 시기가 그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요즘을 봐도 사실 좀 많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소위 그 정부의 역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기초한테는 이제 어떤 현실로 다가오냐면 돌봄에 대한 굉장한 수요가 있는 건 정말 되게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도 사실 그래서 저희도 그 이번에 이제 성동구에서도 그 돌봄 요양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의 그 어떤 실태 조사나 이런 것도 하게 돼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필수 노동자 정책도 나오게 됐던 건데요. 저는 이 복지 아까 이제 앞서 토론자분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복지 대타협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냐라는 거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정확히는 사회복지분권이 가장 정확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대타협이라는 이제 용어를 내걸게 된 데에는 사실은 광역과 저희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체계에서 뭔가 중앙정부, 광역 그리고 기초 이 이제 당사자가 있다는 걸 사실 좀 약간 드러내고, 기초들이 뭔가 사실은 거기에서 대타협에서 그 타협의 어떤 그 대상들을 저희가 가장 먼저 사실 생각했던 건 기초 간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들끼리 우리가 복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합의를 해나갈 거냐. 예를 들면 사회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좀 제안을 해드리게 된 이유도 사실은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기초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수준에서 사실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초들이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거였고요. 어제 사실은 저희가 그 김혜배 박사님이 발표해주신 그 광역기초복지사업조정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은 저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제도적으로 광역기초복지사업조정위원회가 생기지 않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 이제 출산 장려금부터 입학준비금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결론을 지금 거의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상의 광역기초복지사업조정위원회가 시작된 거다. 그리고 저는 이 서울의 사례가 다른 광역자치도들에게도 좀 많이 전파가 되면서 결국 새로운 유형이 좀 생겨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중앙지방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아까 김혜 박사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결국은 출발은 재정분권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발표가 아마 출발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씩 있는 뭐 아동수당에 대한 뭐 쟁점, 예를 들면 뭐 현금급여와 뭐 서비스급 성격을 나눌 거냐 아니면 뭐 계층으로 나눌 거냐 이런 논쟁이 사실은 저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올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금 올라가 있는 이제 자치분권위의 그 기초연금을 국가사업화하는 안만 해도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원래는 10월 발표였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 때문이니까 저는 곧 그런 이제 논쟁이 시작될 때에 사실은 저는 이 재정분권은 어떤 복지가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되게 중요한 출발이나 전제 같은 거. 저는 이제 마치 예전에 저희가 많은 사업들 그 지방으로 기능 이양이 될 때 2005년 당시에 사무들이 많이 기능 이양이 됐는데 재정이 많이 따라가지 않았던
그 이후 그리고 복지 사업이 굉장히 팽창하면서 지금까지 다다르게 된 이 상황과 되게 비슷한 이국면이 사실 저는 이번 2단계 재정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서 여기 계신 많은 학계분들과 전문가분들의 좀 조언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 사회서비스원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기도 했고,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필두로 해서 뭔가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국정기획위 발표만 해도 2018년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향후 5년간 보육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34만 명을 직접 고용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서울 사회서비스원만 해도 확대 전략이 지금 중단이 그리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초 단위에서 조금 더 뭐 사회서비스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역량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기존에 저희가 공약이나 어떤 정책으로 가졌던 사회서비스원 확대 정책은 기존은 좀 계속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좀 발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그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본 경험에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박성준 부연구위원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네. 예, 용인시정연구원 박성준입니다. 먼저 용인시정연구원이 뭐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에 생긴 이제 연구원으로서 이제 갓 1년이 넘은 그 신생연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곳에서 이제 연구원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수원, 뭐 고양, 뭐 창원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용인도 인구 이제 110만을 바라보는 와중에 이 연구원이 생겼고요. 특히나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올해 중반부터 이제 뭐 이런 연구진이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서 좀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어떤 그 전국에서의 어떤 내용들보다는 가능하면 조금 더 아랫단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앞서서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다 이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모두 다 동의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초 단위에서 이제 연구기관 소속에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외에도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뭐 온종일 돌봄 쪽이라든지, 특히나 이 기초 단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서비스 체계 쪽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되면서 느낀 점들을 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그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이 연구 를 이제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초 단위 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기초 단위에서의 그 사업 안건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사회 서비스 재편과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입니다. 앞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사회 서비스가 가지는 그 특성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는 다른 어떤 사회보험이라든지 뭐 부조와는 다르게 그 수요와 욕구가 바로 지역 사회에서 생긴다는 점을 이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중심이 중앙 혹은 뭐 광역들보다는 기초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로 본다면 바로 돌봄이 있겠죠. 앞에서 그 대상이 뭐 달라지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돌봄이라는 이슈는 결국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 효율성을 찾는 그 주체도 사실 지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돌봄이라는 서비스, 사회 서비스가 체계화되는 그 과정 중에서는 반드시 기초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 돌봄이라는 이슈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역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문제라고 삼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지역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문제를 찾아내는 주체,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도 또한 약간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비형평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문제시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비스가 골고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그 주민들이 모두 다 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증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 포인트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비스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지역사회에 맞는 수준에서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가고 있는지 여부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봤을 때에 일정 부분의 비형평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 그러니까 원래 그 사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논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돌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몇몇의 지역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역량을 가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뭔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그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현금급여 방식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대상들에게 아주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지역은 현금성 급여이기 때문에 잘못되었고 어느 쪽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각 지역별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의 타협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특히 돌봄이라는 이슈에서는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발표에서 나왔다시피 인프라, 특히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이나 광역 쪽에서 좀 더 포션을 가져가게 되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든지 매니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체계를 구성한다든지 민간 자원들이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초 단위에서 충분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이 복지분권과 관련돼서 많이 문제시되는 부분이, 과연 이 권한을 주었을 때 과연 기초 단위에서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짧게 언급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다 보니까 이 나오는 어떤 결과물 또한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본격적인 보편적인 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초 단위도 그렇고 그 아랫단에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도까지 충분히 변화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분권이다라는 시작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시간들을 가지고 이 분권의 어떤 현상들을 충분히 그 수용해 나갈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셨는데 그 발제자 두 분께 시간이 많지 않아서 2분 정도씩 발언할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께 1분씩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배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1분 너무 야박한데요. 예. 2분요? 예. 예, 토론의 말씀 상당히 유용하게 이제 들었고요. 그 토론자분들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석 교수님께서 이제 복지대 타입의 네이밍이 이제 적절하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까 성동구청의 고현호 보좌관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이제 복지대 타입 이름이 정해진 다음에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이걸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구축해 볼까. 근데 사실상 내용은 복지분권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복지대 타협을 했지만 여기의 내용은 사실상 이제 복지 분권을 하면서 그 하위 단위에서는 이제 정부 간 관계에서 일단 합의를 보자라는 것이고, 핵심적으로 처음에 제기됐던 것처럼 이 기초 단위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사실 기초정부가 지금 226개가 시군구 단위가 정말 극단을 이룰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협의회 내에서는 그냥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얘기할 만큼 다른 성격의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은 기초인데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것들 간의 나름대로 조율에 대한 필요성, 사실 이제 중앙과 협상을 하거나 광역과 협상을 하려면 기초들 간에 일단 뭔가 입장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이런 용어들이 조금 활용이 되었는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복지 분권으로 조금 방향성을 기울여서 많이 이 이름을 부르려고 합니다. 민효상 박사님께서 주셨던 얘기 중에 이제 지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라고 자치단체라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이름을 부르자.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뭐 근래에 이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 얘기가 있었고 근래 입장 정리가 된 것은 사실 올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개헌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제시할 때는 지방 정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안이 나왔는데, 현재 법적인 지방자치법 내에서는 여전히 단체로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를, 그러니까 지방정부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행정적인 용어는 여전히 조금 법적인 제도적인 상황에서는 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일단 입장이 정리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어찌됐건 지방정부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예, 다 뭐 그 토론 감사하고 뭐 제 의견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가지만 뭐 지금 김희배 박사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현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자치분권이 안 하고 여기서 제시한 안 하고 뭐 등등 해서 빨리 시급한 토론이나 논의 같은 게 있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그 자치분권이 아니라고 하는 건 뭐 저도 뭐 그것도 일정 정도 타당하고 뭐 추진돼야 될 필요는 있다고는 보지만 그 정확히 이제 그 금액을 맞춰서 국고하고 지방비하고 금액을 맞춰서 기초연금 가져갈 테니 뭐 그 아동수당이나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지방이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그 지금 박성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건 누군가 와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건데 노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대부분의 이 사무들은 여전히 국고보조 사업으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기초연금은 사실 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게 그냥 30만 원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국고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왔는지는 상관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매칭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빨리 가져가라 이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해관계인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시기가 빨리 지금 추진이 될 거기 때문에 빨리 빨리 사무 정립을 해야지 이 혼란들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출발은 헌법적 가치나 주민자치 뭐 그리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 법에도 나와 있는 그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분권이 안은 별로 그 부분은 고려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요. 빨리 좀 논의가 되어 있으면 좋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찬 선생님부터 1분 마지막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는 자체 사업 비중이 너무 줄어들고 해서 분권이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는 이제 그 현금 급여가 이제 국가 사무화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왕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출범이란다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기초지자체가 모두가 통일된 의견을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군 지역에 있는 기초지자체하고 또 대도시에 있는 그 자치구하고는 또 성격이 상당히 다르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대도시에 있는 기초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치구들. 그래서 약간 좀 차원을 달리해서 좀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권이 강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자체 간 격차가 좀 벌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효상 선생님. 예,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그 복지분권에서 두 가지가 좀 고려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돈주머니의 보조 비율만큼 그 복지 대상자 수급자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 예, 국비가 80%라고 국가의 80% 고마워하지 않는다.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유사사업 구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재난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구분 못한다. 이것이 복지분권에서 사업을 구분할 때 가장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짧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시공공무원들의 복지 역량, 그러니까 업무 역량 뛰어납니다.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계속 주어진 일만 하다 보니까 기획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기획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들은 광역 정부든 중앙 정부든 기초 정부든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됐을 때 진정한 복지 분권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은호 보좌관님. 네, 저는 복지분권 쟁점 전략 얘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재정적 측면으로만 논의가 되고 뭐 합의를 내려고 하는 시각을 좀 많이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국가나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어떤 서비스를 더 할 거냐, 그러면서 뭔가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 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사실 사회복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취지에서 더더욱 재정분권 2단계 계획을 관련한 여러 이제 논쟁이 될 때 사회복지계에서도 기존의 사회복지계에서 해왔던 이런 철학들이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주장들을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 복지분권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직접적인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또 추가로 같이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결국엔 이것은 시스템으로서 정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간을 가지고 모든 지자체들이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 있도록 영향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당장이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역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든 지자체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발제자 중에서 꼭 이 말씀 하셔야겠다라고 분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있으세요? 두 분 중에? 아니요, 네. 조장님께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훌륭한 발표를 들었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랑 전문가의 목소리 같이 들었고요. 저도 분권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분이 좀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분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복지국가가 분권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강한 복지국가, 강한 지방정부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